모자가 산책을 나선 까닭. 집 근처에서 목격한 귀중한 광경을 소개하련다. 몇 년 전의 일이다. 퇴근길마다 마주치는 모자가 있었다. 아들은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어머니는 백발이 성성해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아들은 항상 목발을 짚고 엉덩이를 뒤로 쑥 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걸었다. 혼자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듯했다. 자세히 보니 작은 체구의 어머니가 뒤를 따라가며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이 넘어질라 치면 어르신은 황급히 일으켜 세웠다. 모자는 그런 동작을 되풀이했다. 산책이라고 하기엔 그 모습이 너무 힘겨워 보였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모자와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난 이런 날에는 그냥 집에 계시지 하는 생각도 했다. 시간이 흘렀다. 작년 말쯤인가. 구름이 잔뜩 몰려들어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는데 그날도 사내는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입을 꾹 다문 채 조심스레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한 손엔 목발 대신 얇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런데 전과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다. 사내의 옆을 지키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설마. 며칠 뒤 경비 아저씨로부터 모자의 사연을 전해 들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 몸이 불편한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르신은 종종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나 때문에 아들이 아픈 건가 싶어. 미안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서 마음 편히 죽지 못할 것 같아. 라며 소리를 지르곤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심한 복통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았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남은 날이 길어야 1년입니다라는 시한부 통고 앞에서도 노모는 무너지지 않았다. 늙은 어머니는 그날 이후 틈나는 대로 산책을 나서기 시작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원을 거닐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과 함께. 아들을 억지로 끌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눈치 빠른 이라면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머지않아 어머니라는 존재 없이 혼자 바깥 생활을 해야 하는 아들에게 어떻게든 두 발로 서서 삶을 헤쳐가게끔 걷기 연습을 시킨 것이다. 이는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위해 어르신이 해줄 수 있었던 최선의 그리고 마지막 선물이었으리라. 우린 생명으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머니를 만난다. 혹자는 그걸 당연한 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만큼 맹목적인 것도 없다. 어머니는 자식을 대할 때 이해타산을 따지거나 손익계산에 골몰하지 않는다. 위기에 처할 때 시금치를 한 입 베어 물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뽀빠이처럼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몸과 삶이 부스러지는 순간까지도 자식을 돕는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다. 어머니와 자식의 만남은 단순한 생물학적 조우일 리 없다. 어쩌면 어머니란 존재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세상 밖으로 나온 우리에게 신이 선사하는 첫 번째 기적인지도 모른다. 참 아주 중요한 사실을 첨언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요즘도 사내는 홀로 걷는 연습을 하는 것 같다. 엊그제 퇴근길에도 사내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산책을 하고 있었다. 걸어가는 품새는 불안했다. 사내는 마치 다리를 지탱하는 뼈가 없는 것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며 위태롭게 발을 옮겼다. 그의 양볼엔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의 시선만큼은 침착하고 경건했다. 그의 눈빛에선 어머니가 곁에 없지만 난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결기 같은 것이 느껴졌다. 다른 한편으론 노모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걷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감히 짐작할 순 없지만 말이다.